넥타이 차림해주고 무릎을 꿇고 고개 숙인 남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환자를 부축하는 직원의 발을 무자비하게 짓밟습니다. 음식을 점원 얼굴에 던져버립니다. 중년 남성이 직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하게 때립니다. 재벌이라는 말이 영어에 없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재벌.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말이에요. 네, 그렇더라고요. 갑질도 그래요. 갑질도 영어에 그렇겠네요. 없어요. 네. 갑질. 쓰나미 같은 거죠. 그래서 2018년 올 한 해를 분노케 하는. 그래요. 이건 뭐 누구나 예외 없이 네, 네. 갑질, 폭행 이런 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어요? 그럼요. 미치지 않겠어요. 네. 우리 양진호 회장 사건 때도 그랬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항공 땅콩양부터 그 동생 또 여동생이 또 막 그렇습니다. 물세례하고 그리고 운전기사가 불러가지고 때리고 맥값으로 네, 2천만 원 좀 뭐 그거부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올해 그런 갑질 뭐 종근당 사건도 있었고 무슨 기업 대표들도 있었고 피자도 있었죠. 피자도 네, 있었고 그래서 뭐 어떤 회사는 또 망했어요 또 네, 네. 그랬는데 치킨도 있었네요. 치킨도 있고 네, 네. 민주당 갑질은 왜 피해 나갔어요? 요 그럼 이따 근래. 얘기하자. 요 근래. 튀어나왔어. 최신 버전. 네.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쭉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갑질이라는 게 권력 관계에 있어서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이런 거는 인간적으로도 안 좋고 네. 하여튼 이리 봐도 안 좋고 저리 하는 이건 진짜 근절하고 이런 경우는 가중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네. 이제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그 민주주의가 이제 성숙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민주주의가 이제 자유와 평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유와 평등이 두 가지 가치 중에서 평등이 기본 가치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평등해야지 자유로워지거든요. 피해를 주는 자유는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4시에 이렇게 저 방송을 하고 있는데 평등해야지 발언을 자유롭게 해요. 근데 여기서 못 하신 적 있습니까? 그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네. 어떤 사람이 권력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는데 자기가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자기가 따라서 갑이라고 인식하는 그 순간 평등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눈치를 봐요. 그러면 네, 이제 자유롭지가 않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고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지 자유가 없다는 뜻이고 그것의 원인은 평등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사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다 평등하다. 그런데 다른 건 뭐냐? 역할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회장이고 운전기사가 있으면 네. 평등한 관계인데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질하는 사람은 뭐냐는 건 평등을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계급이 존재하는 거죠. 나는 너와는 다른 사람이야. 그게 계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계급이 높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계급 낮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걸 갑질하고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 시대로 접어든 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에 민주주의는 실천되고 있지 않다 이런 거예요. 그것이 지금 갑질이라는 부작용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가 실은 70년밖에 안 된 신생국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사실 들어온 지가 70년밖에 안 되는 거고 더군다나 경제가 급속 성장하면서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벼락부자들의 특징은 천민자본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천박하단 말이에요. 네, 네. 천박하다는 얘기는 교양이 없다는 얘기고 교양이 없다는 얘기는 염치가 없다는 얘기고 염치가 없다는 얘기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게 역할 분담으로 보고 존중하지 않고 상하관계로 본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직도 지금 남아 있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밖에 줄일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학교 교육이 그런 거 제대로 안 하고 지금 입시 경쟁만 하다 보니까 네, 네. 오히려 교육은 거꾸로 가죠. 부모들이 그런 걸 오히려 더 그러니까 뭐 저 아기가 갑질했잖아요. 어떤 맞아요. 언론사. 어? 충격이었죠. 그건 네. 아기가 뭐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뭐 왜 본 하겠어요? 거죠. 부모한테 계속. 본 거겠죠. 그러네요. 그런 일이 있었죠. 정도현님은 지역과 서대문 갑이었어요, 의리였어요? 저는 의리였습니다. 의리죠. 그리고 또 저도 마포 의리예요. 의리세요? 갑행세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또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의리되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네. 네. 무조건 인사해야 그러네, 되고 그러네요. 기분 나쁜 일 있어도 웃어야 되고 정치권도요. 네. 그 마포구 그러면 갑 의리 있잖아요. 네. 인사말 항상 갑부터 시켜. 아, 먼저, 순서대로 네. 갑을병 맨날 뭐 이렇게. 의관계야. 서대문도 그랬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항상 갑을 이렇게 먼저 시켜요. 그래서 갑을 가는 우리는
자, 이 키워드가 갑질이니까 사실 요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께서 공항 갑질 지금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네. 그런 상황을 겪어본 사람들이에요. 정치인에서나 그렇겠죠. 상황이 네. 머리에 그려져요. 네네. 어때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굉장히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못 참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렇죠. 그거는 내가 내 지위를 누릴 만큼 나는 참아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은 참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그걸 화를 내는 사람은 그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고 그 자리에 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화내서는 안 되는 사안이었어요. 근데 그죠? 이런 거예요. 네.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요. 김정호 의원이요. 네. 보통 이제 일반적인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용하더라도 VIP실에 가요.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공항 직원이 비행기 티켓을 갖고 와요. 그리고 에스코트를 해요. 네. 그럼 프리패스로 나가요. 네네. 근데 김정호 의원은 그건 안 한 거예요. 그건 잘한 네, 거예요. 그러네요. 일반이라고 줄 서가지고 그냥 간 네. 거는 잘한 거죠. 네네. 그러면 지갑에 스마트폰에 있는 거 그냥 뺏어 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글쎄 말입니다. 근데 네. 이제 그걸 왜 빼달라고 하냐, 네, 네. 보이지 않느냐, 내가 국회의원인데 모르고 그러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흥분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대국민 사과까지 하게 됐는데. 네. 김정호 의원은 갑질한 것도 잘못이지만 대응이 더 잘못했죠. 그걸 뭐 마치 자기가 갑질 당했다고 그러질 않나, 음모론이라 그러질 않나. 그러니까 이제 상황 판단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다 결국 사과를 했는데 네. 사과도 뭐 말끔하게 못 하고. 그러니까 그분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이번 네. 사건은. 제가 진짜 있었던 사례를 얘기할게요. 네. 우리 당 의원은 아닌데 제가 19대 국회 때 동유럽을 갔어요. 갔는데 외국에 있는 공항 직원들이 국회의원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국내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겠죠. 국회의원 알아본 사람 많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내가 국회의원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상임위원장인데 특히 이런데 우리는 하는데 다 하거든요. 손 벌리고 신발 벗고 혁띠 이렇게 풀려면 다 풀고 당연히 실제로 그렇게 그래야죠, 해요. 당연히. 네. 아니 그 규정대로 하면 되잖아. 그럼요. 아니 막 이러면서 화를 내요. 그러면 끝까지 더 계속 더 뺏기더라고, 더 뺏겨. 그래, 당연히. 그러니까 화가 더 나잖아요. 그래서 직원이 전문용 얄짤이 없어. 그래서 더해. 더막 가라고 막 안경 벗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가 분에 못 참아가지고 계속 화를 내는데 계속 또 공항 직원은 더 하더라고. 당연히 그렇죠. 오히려 우리는 그냥 들어가라고 그래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더 막 그렇게 하더라고. 옛날에 한나라당 도지사 했던 분도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어디서요? 소방서에 전화해가지고 아, 저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기억납니다. 네. 네. 저 도지사 김문수라고요. 네. 그런데요. 아, 정말 그거 진짜 화제였죠. 네. 특권의식에서 나온 거죠. 이해 가나요, 그런 게?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의 역사가 일단 그렇게 길지 않다. 2, 300년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민주주의 의식이 높죠. 네. 평등 의식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나이 든 세대가 평등 의식이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충돌한다고 볼 수 있어요. 나이가 좀 더 드신 분이 실천하셔야 돼요. 그거를. 그것도 교육이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왜 학교에서 안 가르치냐 그러는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그중에 일부여야지 실생활에서 먼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남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거 있잖아요. 네. 나이가 어리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뭘 어떤 걸 투집 잡아서 함부로 대하고 반말한다든가 이런 것 자체가 이제 평등을 잊어먹은 것이죠, 사실은. 그걸 다 똑같이 대해야 되는 것이죠. 나이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영국 같은 경우는 이해를 못하는 게 영국에서 콕 집어가지고 지적한 게 있어요. 네네. 준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영국의 일간 신문 인디펜던트. 네. 2017년에 있었던 김무성 의원의 소위 노르패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영국으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인 김무성의 노르패스 논란에 대해서 다루면서 한국 갑질 문제에 대해서 특히 중년 남성들의 이런 갑질 문화에 사례가 있다 하면서 지적하면서 예를 든 게 이제 김무성 의원 그 노르패스 이걸 근데 얘기를 이제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유권자들의 갑질도 많아요. 와. 국회의원에 대해서. 어.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네. 일종의 이제 제가 감정 노동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제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네. 인사를 하는 건 좋은 행위잖아요. 근데 그렇죠. 거기다 대고 욕을 해요. 근데 그것까지 참아야 돼요. 명함을 주는데 그걸 찢어버려요. 그거는 무리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참아야 돼요. 그것도 집어 던져요. 찢은 걸 집어 던지고. 이제 그런 거를
쌓이다 보니까 이제 저런 행동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또 유권자의 갑질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끝까지 참아내야지 맞아요. 자격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걸 네. 못 참으면 그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정두원, 개인 정청래는 뭐 무슨 호불호와 찬반이 그렇게 세게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를 들면 뭐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그 순간 있잖아요. 그 사람의 개인과는 관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찬반이 나네요. 반대 진영 쪽에서는 다 그러면은요, 그렇죠. 네. 저를 싫어할 이유도 없는데 더불어민주당을 싫어하는,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네, 그러면 그냥 같이 싫은 거예요. 그럴 수 그리고 있죠. 본인이 친절하게 대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보는 앞에서 뭐 쌍욕도 하고 막 그래요. 참. 그래서 아니 이제 제가 옛날 얘기를 하면은 네. 이제 그 통닭집을 들어갔는데 이제 명함을 주면서 인사를 하니까 나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막 거의 욕짓거리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당신 한미 FTA 도장 찍었던 자지 뭔지 이러면서 그때 이제 어떤 진보 신문에서 그 사진을 다 실은 적이 있었거든요. 한미 FTA 도장 찍은 의원들은 많이 역적처럼. 네. 근데 지금 나중에는 한미 FTA 미국에서 자기네들이 손해봤다고 다시 하자는 거야. 네, 네, 네. 근데 어쨌든 그것만 믿고 이 역적 같은 자가 왜 우리 집에 와서 그러냐 막 그러면서 막 저를 쫓아내는 거예요. 인사로 온 사람을. 네. 그런데 다음에 또 한참 몇 년 후에 잊어먹고 그 집을 또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딱 저를 보는데 저도 아차 싶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이제 막 사투리면서 욕을 하려고 그래서 제가 통닭 5마리만 주세요.